안녕하세요, 나마비리입니다. 우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때 그 시절 일본의 트러블 메이커들의 근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카니 시즈는 14살 때인 1998년 자니스 사무소에 오디션을 봅니다. 원래는 불합격이었지만 오디션 명찰을 돌려준 상대가 우연히 자니사장이었고 자니상은 유도 남아버려 라고 해서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니스의 연습생으로 활동하게 됐고 2001년엔 킹키키즈의 백댄서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카툰의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연습생 시절부터 카툰은 인기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식 앨범 데뷔를 하기도 전에 아카니 시즈는 드라마 아네고와 고쿠센2 등에 나오면서 얼굴을 알리죠. 아네고는 시노하라 료코랑 열연을 했고 고쿠센2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는데요. 아카니 시즈는 카툰 데뷔 이전에 콘서트에서 무라사키란 곡을 발표합니다. 그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특유의 음색과 분위기가 나옵니다. 여담인데 이때 아카니 시즌이 아오이 소라를 좋아해서 만든 노래가 무라사키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카니 시즌의 아카랑 아오이의 아오를 섞으면 무라사키가 되는데 그래서 무라사키가 아오이를 향한 러브송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인기만큼이나 스캔들도 많았는데요. 카토로사, 우에하라 타카코, 보아 등과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우에하라 다카코랑은 반년 이상 교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모델 니시야마 마키랑도 열애설이 뜨기도 했죠. 주로 하프나 서구적으로 생긴 여성들이랑 주로 스캔들이 많았는데요. 보아랑은 그냥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4살 연하의 배우 쿠로키 메이사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때 아카니 씨는 소속사에 선 결혼 후 통보라는 당황스러운 방식을 취했죠. 남 신경 안 쓰는 아카니 씨답게 이후 둘은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음식점에 드나들고 쇼핑을 즐기는 등 딱히 열애를 감추려 하지 않았죠. 아카니 씨는 카툰 데뷔 후 7개월 만에 갑자기 멤버들에게 유학을 통보한 후 미국으로 떠납니다. 당시 아카니 시즈는 카메나 씨와 함께 카툰의 주축이 되는 멤버였는데 떠나버리니 그룹 활동은 일시 중지되는 등 소동이 있었죠. この騒ぎを突然起こしたことに関して、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留学したいというのは前々から思ってまして 그렇게 유학을 간 뒤 클럽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는 사진이 주로 찍혀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돌아와서 그룹 활동을 잘하나 싶었는데 2010년 카툰 월드 투어를 앞두고 미국에서 솔로 공연을 하러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그룹은 뒤로 한 채 미국으로 가버렸고 카툰 투어가 한창 이뤄지는 중에 돌연 탈퇴 소식이 들립니다. 그룹은 탈퇴했지만 14년도까지는 자니스의 소속으로 있었는데요. 미국에 대한 로망이 강했던 아카니 씨는 2010년에 미국에서 솔로 투어를 감행하고 다음 연도엔 전 미국 데뷔를 완수합니다. 또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 47 로닌이란 영화에 출연한다며 기대감에 부푼 기사가 나왔죠. 거창해 보였지만 사실 47 로닌은 고베 봉건 시대의 일본 이야기였고 조연인 아카니 씨 외에도 시바사키 코우가 주연으로 출연했죠. 또 전미 투어도 기대했던 것만큼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2014년도에 자니스와의 계약이 만료되며 아예 퇴소를 합니다. 여담인데 카툰은 다나카 코키가 13년도에 계약 해지가 되고 다구치 준노스케가 16년도에 그룹 탈퇴와 함께 퇴소를 했죠. 이후 다거치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도계자를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사실 카툰이 아라시의 동생 그룹으로 성장할 것 같아 기대하기도 했는데 멤버 6명이 3명으로 반토막 나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2019년도에 아카니 시즌의 연수입이 30억 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란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엔 중국 드라마에 출연해 팬이 늘었고 웨이보의 팔로워 수도 280만 명이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에서 아카니 시즌에게 약 3억엔 규모의 일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죠. 그 외에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하와이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해 서머스쿨에 보내며 자니스 시절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과거엔 스캔들도 많았지만 쿠로키 메이사와 딸과 아들을 낳으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일찍 결혼해서인지 벌써 딸이 초딩으로 아카니 씨는 학부형이죠.
2020년도엔 퇴소 동료이자 친구인 니시키토 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둘이 앨범도 같이 발매하고 활발하게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연기됐고 이후 유튜브 채널을 오픈합니다. 유튜브에선 대략 둘이 잡담하거나 영어로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둘이 공동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는데요. 그중엔 제4조 험담이 3회 들킨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주간지에 찍히면 10만 원의 벌금, 그러나 2회 이후 2배의 값으로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 절친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라이프를 그린 리얼리티 쇼를 발표했습니다. 10월 14일부터 훌루에서 방영 중인데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니스 퇴소 후 더 잘 살고 있는 아카니 시즌이었습니다. 1996년 타키자와 히데아키를 보고 동경의 자니스에 들어가게 된 야마시타 토모이사는 주니어 시절부터 탁월한 외모로 인해 팬들이 많았습니다. 통상 야마피로 불리는데 이 별명은 타키자와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야마피는 이 일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 드래곤 사쿠라, 노부타를 프로듀스, 프로포즈 대작전, 버저비트, 코드블루 등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가수 활동보다는 연기 활동을 더 많이 한 느낌인데요. 사실 그는 2003년 그룹 뉴스로 데뷔하긴 했지만 이미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고 인지도도 높아 다른 멤버들과는 출발선부터 달랐죠. 야마피도 그룹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에 더 열중했다는 후문인데요. 참고로 뉴스도 카툰과 마찬가지로 9명이서 시작했지만 모두 불미스러운 사건을 엮여 3명만 남은 비운의 그룹이 됩니다. 아이돌 활동도 하고 연기 활동도 하고 심지어는 메이지대학교 상학부에 입학하여 대학 활동도 하는 바쁜 아이돌이 됩니다. 2004년엔 카메나시 카즈야와 드라마 노부타를 프로듀스에 출연했는데요. 이때 듀엣으로 부른 청춘 아미고는 밀리언셀러를 넘는 대히트를 기록합니다. 야마피는 기타가와 케이코, 아비루유, 이시하라 사토미 등과 열애설이 있었는데요. 특히 아비루유와의 열애설은 신기한 썰들이 굉장히 많았죠. 워낙 얘기가 많아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던 2020년 카메나시 카즈야와 고등학생 여성들과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여성과 호텔에 들어가 8시간이나 같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물론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것은 몰랐다고 얘기했지만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죠.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여성은 3명이고 이 중 2명이 미성년인 고등학생이었고 1명은 22살 유부녀였죠. 이때 야마피는 여고생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욕을 먹습니다. 12년 만에 카메와 야마피란 유닛을 재결성하여 잘 되나 싶었지만 이 사건으로 자숙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 안 돼 자니스를 퇴소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본격적으로 활동 거점을 해외로 옮기고 싶어하며 현재 오퍼가 있는 해외 작품에 참가하기 위함이라며 퇴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니스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해외 활동을 위해 조기 퇴소를 한 거죠. 퇴소 후에는 해외 활동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최근엔 훌루의 오리지널 컨텐츠인 신의 물방울의 주연을 맡게 되었죠. 프랑스, 영국, 일본이 합작으로 만드는 드라마로 내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야마피는 SNS를 통해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근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퇴소 후 일본인 남성 최초로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의 앰베서더로 활동하게 됐고 이후엔 디올 뷰티 앰베서더로도 취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이 될수록 뭔가 추억에 쉽게 빠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추억 속 인물들의 근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때 자니스 퇴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들지만 해외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더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